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 plea,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My name is graven on his hands, my name is written on his heart. I know that when in heaven he stands,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No tongue can bid me thence depart. When Satan tempts me to despair and tells me of the guilt within, upward I look and see him there, who made an end to all my sin. Because the sinless Savior died, my sinful soul is counted free. For God the just is satisfied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to look on him and pardon me. Beholding there the risen Lamb, my perfect, spotless righteousness, the great unchangeable I am, the King of glory and of grace.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One with himself I cannot die,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life is hid with Christ on high,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With Christ my Savior and my God. 나중에 영상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꼼바이 부족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입니다. 넘겨주시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한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 바틱입니다.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 사람들은 이거 다 입고 있거든요. 이게 정장 같은 겁니다. 그렇고요. 지구상의 언어가 7,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언어들이 이제 그 사인 랭귀지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자기 언어는 있어요. 자기 말은 있어요. 말은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된 아직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종족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종족도 있고 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한 1200 종족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못한 종족. 지금 일하고 있는 종족이 한 3600여 종족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 종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이 이제 꼼바이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1255개의 언어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넘겨주시면 저는 인도네시아, 저는 이제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왔거든요.
근데 넘겨주시죠. 또 넘겨 성경 번역.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가는 것은 인도네시아 그 꼼바이 부족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하면 여러분 잘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자카르타, 발리 제일 유명한 두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한 7시간 정도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오른쪽 이제 있는 파푸아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시 비행기를 바꿔 타고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동쪽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이제 파푸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되게 그 여러분 뭐 요즘에 뉴스에 인도네시아 많이 나오죠. 축구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따용이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TAE를 A 발음은 무조건 아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신태용은 신태용이 안 되고 신따용이 됩니다. 아무튼 되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짝사랑해요. 되게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K-팝, 뭐는 한국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런 그 한국 언어들을 조금 하고 말을 시키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그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고, 되게 저는 인도네시아가 제 두 번째 나라 같아요. 제 두 번째 모국 같은 느낌인데, 제가 가끔씩 제가 실수해 우리나라처럼 우리 인도네시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너무 큰 나라고요. 되게 가능성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사역을 하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지금 한류의 붐들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6개의 그 종교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1인 1종교를 해요, 군대처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뭔지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카톨릭 포함해서 한 3천만 정도가 있어요. 3천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죠. 저희 인구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에도 인정받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오른쪽 끝, 그러나 파푸아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파푸아 하면 파푸아 뉴기니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국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았어요. 파푸아, 그럼 파푸아 뉴기니라고 합니다. 근데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독립된 나라입니다. 독립된 나라고,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에 속한 나라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슬프죠. 왜냐하면 이렇게 섬을 딱 반으로 갈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 원래는 기니아 섬, 이렇게 뉴 기니아 섬이에요. 여기가 식민지를 개발했을 때 그 발견을 한 사람이 이게 아프리카 기니아 섬하고 닮았다 해서 뉴 기니아, 그래서 뉴기니아 섬이었어요. 그런데 가운데를 딱 잘라서 오른쪽은 영국과 독일이 식민지로 갖고 있었고, 왼쪽은 네덜란드가 식민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탁 잘려 있잖아요. 단면이 이게 한 섬인데 잘린 거예요. 뭐 새 모양이다, 뭐 공룡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왼쪽은,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이 섬이 오른쪽은 독립을 했어요. 영국이 호주에 넘기고 호주가 독립을 시켜줬어요. 1974년도인가요? 독립이 됐고, 사실은 이 왼쪽도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조약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약이 뭐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1945년에 탄생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소수민족의 7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러니까 종족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나라들을, 이 섬들을 누가 지배했냐면 네덜란드가 지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1945년에 그 민족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 다들 이렇게 자각을 하잖아요. 민족으로 이렇게 다 해서 독립을 많이 시켜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네덜란드 식민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인도네시아는 자신의 생일이에요. 나라 탄신일이에요. 탄생. 1945년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로 병합이 됐고, 그 당시에 이 파푸아 땅도 병합을 하려고 했으나 네덜란드가 난 좀 더 갖고 싶어. 여기는 특별한 땅이야. 그래서 식민지로 속하지 못하게, 그 인도네시아에 병합되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1963년 그리고 69년 위임 신탁 통치, 뭐 위임 통치라고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가 그 1945년 조약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 땅이 돼야 돼. 당연하죠. 자기네가 그렇게 너네 식민지는 다 우리 땅이 돼야 되니까 그 주장을 하니까 파푸아 사람들은 이제 우린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유엔이 들어와서 그러면 신탁 통치를 해라. 인도네시아가 위임 통치를 해라. 허락을 해줬어요. 6년을. 그러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도네시아 군대가 다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69년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속하냐, 독립을 할 거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경로가 인도네시아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군대가 들어갔고 벌써 다 주요 거점들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1969년에 공식적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속한 땅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살기 괜찮고 또 여러모로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넘어가고요. 5시간, 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 저희들은 이제 이 파푸아 섬으로 옵니다. 이 파푸아 섬이 이렇게 보여도 큽니다. 남한의 9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8배 좀 넘습니다. 9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면 센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요. 저희는 이 센타니에서 이제 이름도 이제 센타니, 사실은 센타니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센타니인데 영어로는 센터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들이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센터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비행장이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 그리고 이제 사무실 또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또 이제 종족별로 흩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남쪽 꼼바이 지역은 이제 남쪽 지역인데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죠. 사실은 이 색깔이 다 다른데 이 색깔이 다 다른 건 이제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언어 지도입니다. 그래서 280개 정도 언어가 여기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꼼바이 언어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 살냐면 여기에는 이제 아직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지역에 이제 큰 비행기 활주로를 이제 같이 이용하지만 선교회 소속의 작은 경비행기를 한 3-4단체가 있어요. 저희 단체도 경비행기를 한 5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글에 사역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파푸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피부가 까맣고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꿀리리땀 람분야 끓인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제 목소리가 이분들은 멜라네시아인 오세아니아에서 그 호주 에버리지니 같은 사람들 있죠. 새카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종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처져 있기 때문에 발전이 상당히 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푸아 땅은 세계 최대 금강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세계 최대 금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를 또 다시 돌아가면 1969년에 유엔이 여기를 이제 인도네시아에 합병이 됐잖아요. 합병이 됐을 때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들어오길 때 철도 개발권을 누가 가져가고 석탄 이거 개발권 가져가잖아요. 미국이 금광 개발권을 가져갔어요. 50년을 가져갔습니다. 50년을 가져가서 여기서 금광을 원석체로 캐서 배로 실어서 갔어요. 그래서 2019년이 50년이 마감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본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도네시아 본토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 이제 금광을 이제 채취하려고 들어옵니다. 아무튼 세계 최대 금광, 구리, 다양한 광물 자원이 여기 많고요. 나무도 많습니다. 그런 독특한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독특한 곳이 파푸아라는 곳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제가 저희 꼼바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너무 꼼바이 사람들은 이제 남쪽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한 40분 정도 남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처럼 생긴 그 빽빽한 밀림 한가운데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미 노매딕이라고 해서 반유목 민족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종족 그러면 추장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추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남쪽 지방에는 추장이 없는 종족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무슨 종족으로 불린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외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왜냐하면 꼼바이 언어를 사니까 너희는 꼼바이 종족. 근데 이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씨족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꼼바이 종족에는 추장도 없고 그냥 씨족별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넘겨주시면 열대우림 기후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뭐 덥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한 3-4천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전통 의상입니다. 이렇게 입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입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글의 법칙이 몇 년 전에 여기 왔었죠. 왔었어요. 그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정글의 법칙을 그 당시에 찍었던 이 편을 찍었던 PD님이 소명을 찍었던 PD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GBT에 연락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하면 필름은 이제 그 원시적인 걸 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벗고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벗어주세요. 전통 의상을 입어주세요. 그리고 나무 위에 집을 보기를 원해요. 여기 나무 위에 집 있고, 그리고 뭐 사구 채취 뭐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는 거죠. 어레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3-4개월 후에 이제 팀들이 가서 이제 찍는 걸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기온 떨어지고 비 많이 오면 추워요. 2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집이 우리처럼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나무로 얼기설기 얽었기 때문에 바람 불고 추우면 엄청 춥습니다. 체감 온도는 한 10도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콤바이 사람들이나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 3대 질병이 있어요. 말라리아가 이제 기본이고, 말라리아, 그리고 급성 폐렴, 그리고 결핵. 그러다 보니까 결핵을 많이 앓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가면, 제가 처음 마을에 갔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제가 장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은데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저보다 연장자가 없습니다. 저 거의 없어요. 정말 손으로 꼽습니다. 이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행사 때 이렇게 입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안다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넘겨주시고, 이분들은 이제 사구나무를 이제 주식으로 해요. 이것들은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 프로에 많이 나와요. KBS도 EBS도 왔었고요. 뭐 다양한 프로들이 많이 와가지고 채취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분들의 주식이에요. 이제 사구나무인데, 어린 사구나무가 이게 한 7m에서 10m 정도로 자랍니다. 근데 많이 안 걸려요. 한 10년 이내로 이 나무들이 축축 자라며, 여기가 늪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생으로 자랍니다. 새끼도 치고 또 심기도 하고 하면서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의 주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냐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 나무를 쪼갭니다. 넘겨주시면 나무를 단단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가운데 도끼 해놓고 줄컷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3명 정도가 더 단단한 짝대기라고 나무 꼽아놓고 체중을 실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실으면 나무가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파는 겁니다. 파서 이거 부산분들은 가지고 와서 물기를 이제 나무 인맥을 이제 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아래 이렇게 가둬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과 함께 주물주물럭 하면 여기 거름막이 있고 찌꺼기 큰 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물과 함께 고운 가루들, 이제 전분이 밑에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면 이제 그걸 이렇게 딱 하면, 넘겨주시면 이게 이렇게 공을 만들어요. 이렇게 딱 동콩에서 이제 한 나무 하나 커다란 거 하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요만한 축구공 하나 3개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메워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 한 1-2주 먹어요. 그럼 또 나무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서 이거를 잘라서 이거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사구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크갓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도 귀찮으니까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사서 구워서 먹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아까 그거는 쫀득쫀득해요. 근데 맛은 없는데 그래도 아깝게 전통 방식이 이렇게 나무 위에다 하는 게 맛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먹는 하는 방식인데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계량해서 사구 50, 밀가루 50, 그리고 설탕, 소금. 그래서 이제 부침개를, 우리는 이제 부침개를 구워서 이제 아침마다 저희 가족이 있을 때 제가 아침 담당이거든요. 그럼 5개에서 6개 정도, 6, 7개 정도 소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땅콩버터, 이제 비행기에서 저희는 비행기 타고 들어가니까 땅콩버터, 잼 이런 거 발라가지고 믹스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이렇게 먹고 아침을 먹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또 한 달 정도, 아까 나무 잘랐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사구나무가 엎어뜨려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가면 이런 사구 애벌레가 많이 생겨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제 별미죠. 단백질 공급처.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꼼바이 사람들은 이제 돼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돼지를 사실은 되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면서 가족처럼 잘 기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돼지가 묶여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이 돼지는 이 돼지를 이제 한 달 정도에서 한 2달 사이까지 이렇게 먹이를 줘요. 그리고 소리를 내줍니다. 뭐 소리 내든지 주인마다 달라요.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얘가 주인의 소리를 배웁니다. 주인의 소리를 배워. 그럼 주인이 소리를 얘가 테임이 잘 되면 풀어놔요. 그러면 얘가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자기가 얻어먹고 저녁 때쯤 되면 주인이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얘가 와요. 그러면 또 좀 먹을 거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임을 시킵니다. 그러면 풀기 전에 사실 귀를 똑 잘라요. 요만큼을 귀를 탁 표시를 내죠. 뭐 닮았죠,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뭐 닮았냐면, 구약에 왜 종을 귀를 뚫잖아요. 귀를 뚫죠. 표식을 하죠. 표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세미 노매딕이라 한 달, 2달 정도 마을에 살다가 또 정글에 들어가요. 정글에 자기 집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냅니다. 그럼 개하고 돼지하고 다 주인 따라옵니다. 이분들의 뭐 살림살이가 별거 없어요. 주전자, 그리고 아까 웍 이런 거,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메고 가면, 부르면 얘네들이 다 쫄래쫄래 다 따라와요. 주인과 함께 정글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죠. 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돼지만도 못한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넘겨주시죠. 꼼바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엄청 크죠. 이렇게 짓는 거는 이제 별로 없고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여기 저는 이제 여기 너무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아.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관광객 한 명이 떨어져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다가 이제 겁이 나가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그 트리하우스도 있어요. 있는데 이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의 전통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매니아들이 있죠. 여행을 정말 이상한 데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서 1년에 몇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주고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돈을 많이 줘야죠. 거기 가면 보려면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죠. 가이드도 필요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데려가야 되니까, 정글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여기는. 그럼 경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나 태워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와서 여행을 하고 갑니다. 저도 이제 지내면서 뭐 트리하우스를 방문하고 했어요. 왜 도대체 여기서 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고민이, 제가 질문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꼼바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이제 정령 숭배예요. 정령 숭배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정령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어요. 이제 뭐 다른 곳의 정령 숭배는 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나긴 하지만, 이 꼼바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주술을 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주술을 걸면, 당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라고 믿어요.
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아세요? 누가 아파요. 누가 시름시름 앓고요. 아까 제가 3대 질병 얘기했잖아요. 요 질병을 걸리면 빨리 죽으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일주일 안에 죽고 보통은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 버티는 사람, 급성 폐렴이라든지 또 결핵은 처음엔 드러나지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점점 빼빼 말라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주술을 걸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할 때 가족이 묻죠. 누가 너에게 주술을 걸은 것 같아?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누가 나에게 주술을 걸었을까? 그럼 누구를 지목할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지목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지목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지목 못하는. 자기네 종족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지목하냐면 뻔하죠.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의심쩍은 사람. 그러니까 좀 행동이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지목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가족들이 그 지목된 사람을 사냥을 하고 그 사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식인 풍습이 이 남쪽 지방의 파푸아의 남쪽 지방 또는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많은 이 식인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또 이제 어떤 집을 방문하면 이제 초기에 제가 초기에 서베이 했을 때 8명 이렇게 죽였던 분이 있어요. 먹기도 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거 가면 그 집 주변에 이렇게 해골도 있어요. 이렇게 해골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먹진 않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건 2017년인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지목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패요. 막 패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럼 말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꼼바이뿐만 아니라 꼬로와이 이쪽 파푸아에 있는 종족들이 이런 풍습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저는 아니고 저는 2세대 선교사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1세대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1980년도예요. 79년, 80년에 이분이 혼자 서베이를 하고 여기를 들어와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올라와서 물건을 이렇게 강가에 넘겨주고 이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2주 있다가 오면 막 없어졌어요. 도끼나 소금 이런 것들 이제 주고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내가 선의로 너에게 왔다. 이게 198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접촉을 해서 마을을 열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정글 안에 흩어진 사람인데 이 네덜란드 선교부가 여기는 사실 네덜란드 선교부가 선교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네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비행장 활주로를 만들고 그래서 와서 여기서 집을 짓고 선교를 했어요. 엄청난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꼼바이, 꼬로와이, 완본, 찌딱 이런 종족이 다 달라요. 종족이 다 다르다는 게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선교부가 보기에는 이 소수민족들의 언어가 다 다른데 언어를 언제 그들을 배워서 선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도네시아 말로 할 테니까 너희가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라. 통역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한 10여 년 사역을 하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처음엔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정도로 많이 왔어요. 선교사님 떠나고 나니까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오죠. 교회 텅텅 비고 전도자들이라고 세웠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선교사가 떠난 이후에 10여 년 이후에 이 교회를 보니까 이제 선교부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교회는 텅텅 비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이에요. 성경 번역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와주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요.
근데 다 교회 나왔어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도 마을 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마을에 가면 교회가 꽉 찹니다.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저희들 이렇게 앉는데 꽉 차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두 달 살다가 또 저희는 또 도시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먹을 것도 가지러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가면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럼 그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의 문화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자기 프로테스탄트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얘기 넘겨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2000년에 필리핀, 호주를 가서 이제 언어학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2003년에 이제 훈련을 다시 받고 교단에 제가 속한 교단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갔고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 배우고 그리고 2005년에 파푸아로 이제 넘어와서 이게 이제 저희들 가족으로 마을에 처음 들어간 날 찍은 기념비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가족과 함께 이제 사실은 꼼바이 부족을 찾는데도 또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가족과 함께 마을에 이 경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뒤에 보면 이게 경비행기예요. 이 경비행기는 650kg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0kg을 태우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몸무게예요. 킬로당 받습니다. 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내야 돼요. 정직하죠. 예. 사람과 물건과 할 것 없어요. 그냥 킬로그램당 돈을 낸다. 그래서 이제 겸손히 저울 아래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저희 가족 먹을 거 한 200~300kg 가지고 사역할 거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한두 달 살고 또 다시 또 나오고 하는 반복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넘게 했고요. 넘겨주시면 저희 집이 어디 있냐면 저게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만든 활주로예요. 한 500m 조금 더 되는데 이제 저희 집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희 집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저기 계신 분은 저기 집은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첫 1세대 선교사님이 지은 집이에요. 저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을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집을 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이게 한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들이 한 15개. 제가 처음 갈 때는 15개가 있는데 지금은 한두 개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고 싶어서 마을을 자꾸 만들어요. 이제 정부에 등록을 하면 정부가 동에 대한 할당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분할을 해요. 자꾸 인구는 안 느는데 자꾸 분할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살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 배웠어요. 넘겨주시면 처음에 저희들이 한 건 이제 언어를 배웠어요. 이건 다른 집인데 저기서 2년 반 정도 살면서 이제 언어 배우고 서베이도 하고 넘겨주시고 저희들 가면 이제 애들도 크고 이제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컸어요. 넘겨주시고 언어 이제 방언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 방언 찾는 일들을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표준 방언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의 표준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이 달라요. 발음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인데 어떤 T 발음이 있는데 어떤 부족은 방언엔 T 발음이 없어요. 여기 경상도 분들 죄송하지만 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살 그러잖아요. 살.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꼼바이 사람들의 바위가 돌이 이제 링가예요. 근데 요쪽 다이알렉은 띵가 그래요. 그건 다 띵가. 그리고 또 여러 발음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사회 언어학적인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럼 어떤 방언이 제일 그래도 중심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을 정해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귀로 듣고 단어를 수집하는 거죠. 음성학 기호로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단어를 수집하고 한 1,000개 넘게 수집했을 때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의문론 분석이라고 해서 자음과 모음이 몇 개일까? 여기는 가장 최소로 쓰일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문론하고 그리고 다음에 문법을 또 번역하고 문법을 파악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꼼바이 언어가 이제 한국 언어랑 좀 비슷해요. 동사가 뒤로 와요. 그리고 동사가 뒤로 오는 언어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화가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번화를 합니다. 한국말도 먹이라는 그 스템이 있잖아요. 저희 언어 그게 있잖아요. 먹는다, 먹었지, 먹을까, 먹고 싶어,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언어를 보세요. 그럼 너무 변화가 다 차요. 꼼바의 말들이 막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막 화가 납니다. 그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정도 배우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서 저희는 이제 번역을 들어가서 이제 초벌 번역을 하고, 이거는 이제 초벌 번역 이후에 저희 꼼바이 청년들과 함께 서기 점검이라고 해서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읽고 다시 번역하는 시간이고요. 넘겨주시면 이게 현진 훈련도 저희들 하고, 넘겨주시고 이제 번역된 그 서기 점검까지 마친 그 성경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읽어줘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번역이 잘 된 거고, 대답을 못하면 다시 번역해야 돼. 그 체크해가지고 왜 번역을 못해, 이해를 못하지? 뭐가 잘못 썼을까라고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도 점검이라고 하고요. 요 시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들어요. 잘 들어주고 반응도 좋아하고, 이해가 되면 막 웃고 막 발음하고 박수치고 그럽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이해도 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이 번역이 이제 끌어올 수준이 된 거죠. 넘겨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 컨설턴트라고 해서 성경 번역의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성경 번역 선교사가 저희들 번역본을 제대로 했는지를 질문을 해요. 시험 마지막 테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꼼바이 언어는 모르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이제 꼼바이 언어를 제가 이제 꼼바이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이 번역된 언어를 다시 자구 번역을 합니다. 리터럴 번역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인도네시아 언어나 영어로 번역을 다시 해요. 이분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꼼바이 언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이분은 이제 모르니까 꼼바이 언어를 그걸 보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 어간에 이제 문맹태치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읽을 수 있는 그림과 한 줄짜리 책들,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언어 가르치는 거 했고요. 넘겨주시고 주일학교도 하고 저희들 마을에 있으면서 넘겨주시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꼼바이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노학하고 쌤인데 저와 함께 한 6년 7년 정도 해서 대학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가 이제 한 명은 목회자, 한 명은 교회 마을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만든 책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20년 가까이 있는데 아직 17년 꼼바이 정도는 이제 꼼바이 사역은 한 17년 18년 됐는데 누가복음만 출판을 했어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베이스로 한 이제 그 성경 공부 교재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림으로 보고 여기 질문 꼼바이 말로 질문해. 이게 성경 공부 교재 한 30권짜리 이걸 또 만들었고요. 넘겨주시면 그리고 나훈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초벌 번역 끝낸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창세기만 이제 다시 컨설턴트 점검만 남았어요. 요거 남아 있고 나머지 책들 신약 이제 초벌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4, 5년 정도만 더 하면 바라기는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도대체 얼마 되지도 않은 부족에게 가서 3,4천 명 되는 부족에게 가서 그런 오랜 시간을 가서 사역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큰 부족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의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이 경제, 효율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사실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효율성을 가장 따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룟유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그 가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제 꼼바이 부족에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누군가 가지 않으면 이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큰 부족들, 큰 언어 그룹들은 속인주의, 속지주의라고 해요. 예전에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요즘에는 이주민들이 이쪽에 많이 오죠. 한국에 250만인가 300만인가 지금 한국에 오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도 가능해요. 가지 않아도 여기서 선교가 가능해요. 근데 꼼바이 사람들은 거기만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거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뒤로 한번 넘겨주시고 요거 읽으면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시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마지막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그 그림, 제가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드리는 예배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것은 어떠냐면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꼼바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임교회 성도님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저만 꼼바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의 얘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족, 직장, 여러분의 삶이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역지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임교회에서 또 귀한 이 하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쉽게 읽고 듣기도 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말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